서로 다른 문화 이야기. 이렇게 달라요. 우리나라와 유일하게 국경이 맞닿아 있는 국가, 중국입니다. 중국어를 사용하고 수도는 베이징입니다. 면적은 959만 6,961 제곱킬로미터, 세계 4위. 인구는 약 13억 5,569만 2,576명으로 세계 1위로 전통 의상은 치파오, 대표 음식으로는 딤섬이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체제 국가죠. 남녀평등 의식이 강해서 남자도 집안일에 적극적이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가 돈독하며 친정과도 가까운 곳에 산다고 하네요. 다음 3가지 사례들을 통해 중국의 독특한 문화에 대해 알아보세요. 중국은 색상에 따라 여러 의미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색상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죠. 예를 들면 검정은 엄숙함, 흰색은 간사함과 흉악함 등의 부정함을 상징하고 빨간색은 길함을, 노란색은 용감함을 의미해요. 중국의 전통극인 경극에서 하얀 가면이 악인이고 검은 가면이 선인을 연기하는 것을 보면 손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기람과 행운을 뜻하는 빨간색을 좋아하는 중국에서는 그래서 한국의 설날과 같은 춘절 세뱃돈, 결혼식 축의금 등 기쁨과 축하의 마음을 전할 때 붉은색 봉투를 사용해요. 반면 장례식과 같은 애사에는 흰 봉투를 사용하죠. 그러므로 기쁜 날, 슬픈 날 모두 흰색 봉투를 사용하는 한국인들은 중국인과 친교를 나눌 때 주의하세요. 한국에서는 사은품 또는 답례품으로도 많이 주는 선물이 바로 우산이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우산을 선물로 주고받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발음 때문이에요. 중국어의 우산의 산이 흩어지다. 이별을 의미하는 산과 비슷한 발음을 갖기에 우산을 선물하는 것은 이별, 흩어짐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인들, 특히 신혼부부들에게는 우산을 선물하지 않아요. 중국에서는 출산 후 미역국을 먹는 한국과 달리 족발, 닭고기 등을 먹기도 해요. 잡기를 물리치기 위해 복숭아 나무를 이용해 작은 칼을 만들어 목에 걸기도 하고요. 복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아이의 베네옷과 기저귀 커버를 만들기도 하고, 아이 출생 후 한 달이 되는 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라 베개 속에 넣어두어 귀신을 쫓아내는 전통 풍습을 이어가는 것도 있어요. 우리에겐 친근한 쌀국수의 국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어를 사용하고 수도는 하노이입니다. 면적은 33만 1210제곱킬로미터, 세계 66위, 인구는 약 9,342만 1835명으로 세계 14위입니다. 전통 의상은 아오자이,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쌀국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화목한 인간관계를 중시해 개인적 의견 및 부정적 대답을 잘 하지 않으며 남녀 평등으로 결혼 후에도 가사 분담이 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음 3가지 사례들을 통해 베트남의 독특한 문화에 대해 알아보세요. 베트남은 더운 나라라서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도 보통 2시간 정도이고 식사 후 잠을 자는 게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한답니다. 결혼 초기에는 시어머니께서 제가 점심 식사 후 낮잠을 자는 것을 보시고 게으르다고 하셨는데 사정을 들으신 후에는 많이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은 낮잠을 잘 자지 않는답니다.
밥그릇을 상에 놓은 채 먹는 게 보통인 한국과 달리 베트남은 자기 밥그릇을 손 위에 들고 먹는 게 식사 예절이에요. 또 베트남에서는 집에서 매 끼니 식사를 차리지 않고 특히 아침에는 주로 식당이나 길거리에서 사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마다 밥을 차리고 혼자 정리하는 한국의 문화가 아직은 많이 낯설어요. 베트남에서는 출산 후에 고기를 졸여 먹거나 족발, 땅콩을 삶아 먹어요. 국물은 배가 부르고 배가 많이 나올까봐 잘 먹지 않고요. 첫 아이를 낳은 후에 미역국을 먹고 수유를 위해 족발 달인 물을 먹기도 하는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에 익숙해지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의 음식 문화에 익숙해질 때까지 주변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7천여 개의 섬들로 구성된 국가 필리핀입니다. 타갈로그어와 영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수도는 마닐라입니다. 면적은 30만 제곱킬로미터, 세계 73위. 인구는 약 1억 766만 8,231명으로 세계 12위입니다. 전통 의상은 바롱.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레촌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로 이혼과 낙태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또한 모계 사회로 여성 친화 정책이 잘 갖춰져 있으며 보통 집안 내 문제는 집안에서만 해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사례들을 통해 필리핀의 독특한 문화에 대해 알아보세요. 필리핀에서는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초대 시간에 정확하게 나타나면 먹을 것을 밝히는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초대자의 준비 시간을 배려해서 보통은 15분 정도 지난 후에 나타나지만 특별한 손님이 올 때는 한두 시간까지 늦는 경우가 있답니다. 제가 약속 시간에 늦었던 것은 초대자를 무시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필리핀에서는 무릎을 꿇는 것이 엄청난 치욕이거든요. 한국에서는 부모님 외에도 어른들 앞에 앉을 때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앉아야 예의 바른 행동이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참으로 힘든 일이었어요. 서로의 문화 차이가 있을 때 서두르거나 강요하지 말고 서로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어요. 저의 고향에서는 임신했을 때 사진을 찍으면 아기의 혼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는 사진을 잘 찍지 않는답니다.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어 추억으로 남기는 것도 좋지만 임신했을 때는 사진을 찍고 싶지 않아요.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남편을 설득하느라 고생했지만 결국 남편이 이해해 주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칭키즈칸으로 유명한 국가 몽골입니다. 몽골어를 사용하고 수도는 울란바토르입니다. 면적은 156만 4,116 제곱킬로미터, 세계 19위이고 인구는 300만여 명으로 전통 의상은 델,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허르헉이 있습니다. 목축업을 주로 하는 몽골인들은 양고기와 버터, 치즈 등의 유제품을 즐겨 먹습니다. 몽골의 혼인식은 우리 전통 혼례와 비슷하며 인사로 서로 팔을 벌리고 껴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사례들을 통해 몽골의 독특한 문화에 대해 알아보세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화가 나면 검지로 사람을 가리키며 이야기하곤 하는데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몽골에서는 검지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거든요. 결혼 초기 제가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을 때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검지로 손가락질하며 큰 소리를 쳐서 제가 운 적이 있어요. 그 뒤로 남편은 저에게 절대 손가락질하면서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몽골의 주 음식은 고기와 우유예요. 그런데 한국 반찬은 주로 야채와 생선이고 특히 꽃게나 오징어 등의 해산물은 몽골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라 보기만 해도 징그러워요. 가족들이 워낙에 고기보다 해산물을 좋아해서 집에서 자주 먹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해산물을 먹는 게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는 가족들의 배려로 저를 위한 고기 음식도 빼놓지 않는답니다. 몽골 여성들은 출산 후 약 한 마리를 먹어야 몸보신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정수리와 귀를 막고 긴팔옷과 양말을 신으며 샤워를 하지 않는 풍습이 있어요. 한국에서 첫째 아이를 낳은 후에 산후조리에는 미역이 최고라고 하시면서 미역국을 권하는 시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했지만 바다 음식을 안 먹어본 저는 미역국 먹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까지 서로 다른 문화 이야기 이렇게 달라요 과정에서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